이번 순서는 포인트 8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나요? 3.1 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밑줄 짝, 빨간 줄 짝.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권 분립의 원칙을 추구했습니다. 즉,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이상적으로 나눠져 있는 민주공화국을 목표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첫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 뭐가 빠뜨릴 수 없죠? 뭐가 빼먹을 수 없죠? 연통제와 교통국 운영.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징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독립자금 모금하고 국내 연락망을 구축하는 역할을 했고요. 연통제와 교통국이 나오게 되면 조지 루이스 쇼라는 사람이 항상 묶음으로 나옵니다. 왜 나오냐면 이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어요. 이륙양행이라고. 거기에 연통제와 교통국, 그러니까 이륙양행 내에 교통국을 설치하게끔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지 루이스 쇼 같은 경우는 보여준 거죠. 쇼! 뭘 보여준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무한한 존경, 무한한 지원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조지 루이스 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농담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했습니다. 목적은 독립 문제의 국제 여론화, 국제적으로 여론이 좀 형성이 돼야지 독립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중심에는 이승만, 제가 별로 개인적으로 선조와 더불어서 좀 많이 좀 평가가 안 좋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평가가 안 좋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독립공채와 독립신문을 발행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독립신문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서대필 박사가 뭐 했다? 발행한 국내 최초의 민간신문이 하나가 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기간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신문이라고 그러면 누구다? 서대필 박사가 만든 발행한 독립신문이 일반적으로 독립신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독립공채는 뭐다? 독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독립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왜 필요해요? 자, 예컨대 내가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어디 가야 돼. 그러려면 걸어갑니까? 아니, 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출장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필요하죠. 출장비가 필요해요. 가서 또 뭐 사 먹어야 되잖아. 자야 되잖아. 그죠? 그런 자금들이 필요하니까 그 자금들을 모으기 위해서 공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오케이? 네 번째,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해서 독립의식을 고취를 시켰고요. 다섯 번째, 파리 강화 회의. 느낌 오시나요? 아까 뭐라 그랬죠? 3.1운동 배경 중에 하나가 뭐라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인데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어디에서 주창됐다고? 파리 강화 회의에서 주창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파리 강화 회의에 독립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제발 독립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청원서를 제출하고요. 여섯 번째, 대일 선전포고를 하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적은 뭐다? 당연히 일본이지.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로 점령해서 강제로 이제 우민화 교육시키고 민족 말살 정책을 벌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은 가장 먼저 없애야 될 주적이잖아. 그래서 1941년도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일본군하고 한판 붙기를 원한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북한처럼 일당 독재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조소왕의 상균주의도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 상균주의는 그겁니다. 개인, 민족, 국가 간 뭐 균등,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즉 뭐다?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정치 체제가 필요하다. 그런 형태가 이상적이다. 그게 상균주의죠. 조소왕의 상균주의. 이건 뭐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인애국단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1931년도에 한인애국단이 창설이 됐어요. 누구 때문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창설하셨습니다. 왜냐? 자,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기였거든요, 이때가. 자, 1919년도에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자, 31년이면 벌써 13년, 12년 정도 지났습니다. 어때요? 지치죠? 아무리 굳은 의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면 점점 지치고 의미가 퇴색되고 초심이라는 게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독립,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족의 번영을 목표로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점 지치고 그 다음에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시정부 내에서도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 파벌들 간의 싸움도 있고 서로 간에 이탈하고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파벌에 대해서 파벌이 정말 많았어요. 파벌만 가지고 얘기해도 거의 한 며칠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벌 싸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침체가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독립운동의 추진력이 상실되잖아. 그래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뭘 하나를 터뜨립니다. 뭘 터뜨립니까?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터뜨립니다. 왜 터뜨리냐면 사실 놀다 보면 분위기가 다운돼요. 다운되면 분위기를 업하기 위해서 뭘 하죠? 망가지잖아, 사람들이. 예컨대 웃기기도 하고 익사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처럼 임시정부가 침체기가 되니까 그 침체된 분위기를 확 끌어주기 위해서는 폭탄을 터뜨린 거죠. 폭탄을 터뜨려서 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동력을 다시 얻은 겁니다.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당시 중국의 장제스 총통이 극찬을 했어요. 그 수많은 그 수억 명의 중국인도 하지 못한 걸 그 조그만 나라 조선의 한 명, 윤봉길이라는 의사가 중국인이 못한 일을 했다. 대단하다. 그 정도로 이제 의미 있는 사건들이고 그리고 인정받은 그런 사건들이죠.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 9번째 순서는요. 신채호 선생님과 의열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신채호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어요. 조선혁명선언을 지으셨죠. 이 조선혁명선언은 뭐냐면 뒤에 나오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뭐 독사신론, 뭐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등을 조술해서요. 민족주의 역사학을 정립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민족주의 역사학을 정립을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왜? 일제강점기 때 수정되고 왜곡되고 없어지고 말살되는 역사가 이분 신채호 선생님이랑 이제 역사가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단초가 남아있게 되고 계속 퍼져나가니까. 하지만 역으로 일본한테는 눈에 가시죠, 가시. 그래서 결국에는 잡혀 들어가셔가지고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리순 감옥 같은 경우는 신채호 선생님 말고도 그 안중근 의사, 안중근 장군, 뭐 장군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안중근 의사도 같이 리순 감옥에서 순국하셨죠. 그러니까 리순 감옥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운동사에서 어떤 슬픈 공간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별들을 여기서 많이 떠나보내 했었으니까요. 의열단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생겼다? 1919년, 즉 3.1운동과 걔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심인물은 김원봉, 윤세주 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김원봉 선생님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는 분이에요. 한국사가 아니더라도 동아시아사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는, 언급이 되는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분은 민족주의자셨죠. 그리고 이제 강복이 됐어요. 그리고는 북한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북한에서 고위 정치인, 고위 공직자로 생활하셨다가
김일성이가 숙청합니다. 왜? 이 당시에 이 김원봉 선생님을 비롯해서 남노당 계열, 남쪽에서 올라갔던 공산주의자 계열들이 김일성에 반발했거든요. 김일성이 일당 독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의 가시를 없애야 되는데 눈의 가시가 김원봉을 비롯한 남노당 세력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신 분인데요. 만주 지린에서 비밀결사로 조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혁명선언, 이걸 만들게 된 거는 김원봉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게 된 건데요. 의열단의 의열이란 뜻은 무슨 의미냐면 의로움이 열렬하다라는 의미예요. 의로움이 열렬한 단체다. 그러니까 자, 정의로움이 너무 터질 것 같은 단체야. 정의로움이 너무 뜨거운 단체라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민족해방, 독립운동에 대한 정의로움이 뜨겁다.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움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독립투쟁에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열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열렬하다. 열이면 뜨겁잖아. 뜨거우면 뭐죠? 폭탄이죠. 의열단은 폭탄으로 독립운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일제요일 암살과 식민통치기간 파괴 등이 주 업적이죠. 의열단, 뜨거운 폭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일단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의열단원을 항푸군관학교에 입교시켜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항푸군관학교는 그 중국사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순원 선생은 다 아시죠?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중華민국을 이제 개국한, 어떻게 보면 뭐 개국 공신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인물이신데, 근데 그분이 군사력이 없다 보니까 한이 맺혔어. 왜? 청나라에서 독립을 했지만 중華민국이 다스리는, 순원의 중華민국이 다스리는 지역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상해 주변, 상하이 주변의 일부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그 외의 지역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했어. 그래서 러시아와 합작해서 항푸군관학교를 설립합니다. 항푸군관학교를 설립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국민혁명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당군을 양성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의열단원들을 입교시키게 되죠. 그래서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게끔 해서 독립투쟁에 선봉에 설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이 대만 여행 가시게 되면 한번 그 장제스 기념관에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 들려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눈에 봐도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싶은 분이 한번 그 그림에 나오실 거예요. 항푸군관학교 그 입교식에 참석한 장제스 총통에 대한 그림인데 그 그림에 쭉 보게 되면 유독 한국인이라면 저분 누군지 알아 싶은 분이 한 분 계실 겁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기록하에 나와 계세요. 한번 직접 가서 제 말 확인해 보시면 그 정말 뭐라고 할까? 놀라움과 뜨거움과 그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의 숭고한 정신도 덤으로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의열, 뜨거움. 열받으면 뭐죠? 터지잖아. 그러니까 주로 폭탄을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누구한테 터뜨렸어요? 자, 일본의 식민통치기간에 터뜨린 거죠. 종로경찰서 터뜨렸어요. 조선총독부 폭탄 터뜨렸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 터뜨렸어요. 이게 다 뭐다? 의열단에서 했다. 의열단에서 왜 폭탄 투척을 주로 했느냐? 자, 열을 받으면 터지니까. 뭐가 터지죠? 폭탄이 터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 10번째,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대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